제5강 3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린 가와나는 서로 다른 지역의 온대 저기압에서 부는 바람을 등압선과 함께 무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의 그림을 보면은 저기압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데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지요. 그래서 가의 그림은 남반구에서 발달한 온대 저기압의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남반구는 이 동서남북 방향 표시가 있는데 아래쪽이 남극 쪽이 되고 그 다음에 위쪽 북쪽이 되는 위쪽은 적도 쪽이 되지요. 그래서 위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게 되고 아래쪽은 찬 공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온대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면 전선이 만들어지지요. 성질이 다른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치는 쪽에서는 한랭전선이 만들어지지요. 뾰족한 표시를 위쪽으로 표시했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이 방향의 앞쪽으로 이 한랭전선의 뾰족한 부분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치게 되기 때문에 온난전선이 발달하게 됩니다. 북동방향으로. 그리고 온난전선은 둥글게 표시하는데 온난전선의 진행 방향이 아래쪽이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둥근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림은 저기압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불어 들어가지요. 그래서 나의 그림은 북반구에 발달한 온대저기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북반구에서는 북쪽이 북극 쪽이 되죠. 그리고 아래쪽 남쪽이 적도 쪽이 되기 때문에 위쪽이 찬 공기가 자리 잡게 되고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가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랭전선 성질이 다른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우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치는 쪽에서는 한랭전선이 만들어지지요. 한랭전선은 아래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뾰족한 표시를 아래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치기 때문에 온난전선이 발달하게 되는데 온난전선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둥근 표시를 위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기호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A 지점은 더 적도 쪽에 가까운 곳에 있죠. 남반구에서는 북쪽이 적도 쪽이 되기 때문에 A는 적도 쪽에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높습니다. 따뜻한 공기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B는 더 남극 쪽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지요. 그래서 기온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한랭전선은 B 지점보다 A 지점에 가깝게 위치한다. 한랭전선은 남반구에서의 한랭전선은 북서쪽으로 이렇게 발달하는데 A 지점은 한랭전선과 가깝지요. 한랭전선이 북쪽으로 치우쳐서 발달하기 때문에 A점은 한랭전선에 가깝습니다. B점은 한랭전선과 멀지요. 그래서 니은 B 지점보다 A 지점에 한랭전선은 가깝게 위치한다. 맞지요?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저기압의 중심은 시간이 지나면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온대저기압은 중위도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서풍은 다 같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온대저기압은 북반구나 남반구 다 같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서쪽 방향이 아니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2번 그린 가와나는 어느 해 3월 1일 15시와 3월 2일 15시의 우리나라 주변에 지상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다는 가로부터 12시간 후의 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가는 나보다 먼저 관측한 것이다. 가가 먼저 관측한 것인지 또는 나가 먼저 관측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저기압인데 이 저기압의 위치를 잘 보면 됩니다. 주위보다 이 부분에 기압이 낮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압인데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위치했다가 나 그림을 보면은 더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기압의 위치 여기도 저기압이라고 표시했는데 저기압 위치가 가 그림보다는 나 그림에서 더 동쪽으로 이동을 했지요. 그래서 가 그림이 먼저 관측한 일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는 3월 1일 15시에 일기도이고 그 다음에 나는 3월 2일 15시에 일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억, 가는 나보다 먼저 관측한 것이다. 기억 맞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기 때문에 편서풍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저기압의 위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 그림에서는 저기압의 위치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나 그림에서는 더 동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가가 먼저 관측한 일기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다는 적외 영상이다. 문제에서 다는 가로부터 12시간 후의 영상이라고 그랬죠. 가가 3월 1일 15시에 관측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2시간을 더하게 되면은 27시가 되는데 다음날 3월 2일 03시가 되지요. 03시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져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는 촬영이 불가능하고 적외 영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외 영상에서는 온도가 높으면 검게 표시되고 온도가 낮으면 밝게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이 밝게 표시가 되었다는 것은 온도가 매우 낮다는 것인데 이 부분의 온도가 매우 낮은 것은 높이가 아주 높은 상층원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저기압이라고 그랬는데 맞지요? 저기압 부분에 높은 구름, 상층원의 구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는 적외 영상이다. 맞지요? 가시광선으로는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새벽 3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는 저기압이다. 일기도 상에서도 주위보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저기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요 위치에 이렇게 하얗게 사진이 적외선 영상으로 찍혔는데 온도가 조금 전에 낮아서 밝게 표시가 된다고 그랬죠. 바로 높이가 높은 상층원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압 맞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3번 그린 가는 온대저기압에서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달한 폐색 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의 가시영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A는 가시영상에서 밝게 촬영된 구름 영역이다. 폐색 전선은 온단전선과 한랭전선이 겹쳐서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온단전선보다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은 두 전선 사이의 간격이 좁혀져서 결국은 겹치게 됩니다. 이 겹친 부분을 폐색 전선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의 그림은 가시영상인데 가시영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밝게 나타나는 부분은 가시영상에서도 밝게 찍히는데 밝은 부분을 구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구름에서는 햇빛이 많이 반사되기 때문에 밝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부분이 구름층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구름층을 따라서 온단전선과 한랭전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랭전선과 온단전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이 부분은 두 전선이 겹쳤기 때문에 폐색전선이 발달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온대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층이 아주 두껍게 발달되어 있죠.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기억 과정에서 저기압 중심부에
많은 양의 구름이 형성된다. 기억 과정이라면은 폐색 전선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폐색 전선이 형성된 후에도 구름층은 이렇게 두껍게 잘 발달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방출되는 적외복사의 세기는 지표면보다 약하다. 이 적외복사의 세기는 온도에 따라서 세기가 달라지는데 지표면하고 이 구름의 상층 부주 A는 한랭전선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두꺼운 저근형 구름이 형성되었는데 최상부는 온도가 매우 낮지요. 그래서 이 A 부분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세기는 약합니다. 적외선은 온도가 높을수록 강하기 때문에 A는 온도가 낮아서 적외선의 세기가 약하고 지표면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지요. 지표면에서는 적외선 세기가 강하고 A 부분은 구름의 상층부이기 때문에 적외선 세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니은 A에서 방출되는 적외복사의 세기는 지표면보다 약하다. 맞습니다. 적외복사의 세기는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강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약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전선의 이동 속도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지요. 맞았습니다. 뒤쪽에 있는 것이 한랭전선이고 앞쪽에 있는 것이 온난전선인데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난전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두 전선이 겹쳐서 폐색전선이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다. 디귿 맞았습니다. 4번 그린 가는 어느 온대저기압 이동 경로를 나는 가의 온대저기압의 전선이 통과한 서로 다른 두 지역 A, B에서 측정한 풍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린 가를 보면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발달되어 있는데 한랭전선 뒤쪽에는 찬 공기가 있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지요. 그리고 온난전선 앞쪽에는 찬 공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랭전선에서는 북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전선 사이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있고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남동풍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통과할 때마다 풍향이 크게 달라지는데 나의 그림을 보면은 A지역은 밝은색 동그라미로 표현했고 B지역은 풍향 변화를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6시 무렵에 풍향이 크게 달라지는데 6시 이전에는 A지역이 남서풍이었습니다. 그리고 B지역은 남동풍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18시 사이에 A지방의 풍향이 크게 달라졌지요. 북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B지역은 그대로 변함이 없이 남동풍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18시에는 A지역은 그대로 북서풍으로 변함이 없는데 B지역은 크게 달라졌지요. 남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B지역에서는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기억 A는 B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0시부터 6시 사이에 풍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A지역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있지요. 그러면은 A지방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A지역은. 그런데 이때 B지역은 남동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B지역은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습니다. B지역이 더 동쪽에 있지요. 오른쪽이니까. A지역이 더 서쪽에 있습니다. 왼쪽이니까. 그래서 A는 B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전선이 통과한 시각은 B가 A보다 빠르다. 자, 6시하고 18시에 전선이 통과했는데 6시에는 풍향이 크게 달라진 곳이 A지역이지요.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시에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한랭전선이 통과를 한 거지요. A지역은 6시에 한랭전선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B지역은
요때 크게 풍향이 달라지죠. 요때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때 온난전선이 통과를 한 거지요. 그래서 전선이 먼저 통과한 지역은 A 지역입니다. A 지역. 그래서 니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빠르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20시 경에 A와 B 모두 찬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20시 경이면 이제 18시 이후인데 18시 이후에 A 지역은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지역은 찬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찬 기단의 영향을 받지요. 그런데 이때 B 지역은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서풍이 부는 것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 있지요. 따뜻한 공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B는 따뜻한 기단 속에 있고 A는 찬 기단 속에 있기 때문에 A와 B 모두 찬 기단에 영향을 받는다는 틀렸지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5번 그린 가는 북반구에서 형성된 온대 저기압의 모습을 나는 x, x' 또는 y, y'의 단면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전선 부근에서는 강수현상이 나타난다. 가는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인데 이거를 잘라서 단면으로 볼 때 나와 같은 단면이 나타나려면은 y, y'로 잘라야 되지요. x, x'로 자르게 되면은 두 전선이 잘리지 않기 때문에 나와 같은 그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림은 y, y' 방향으로 자른 단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 전선면 부근에서 형성되는 구름의 두께는 A가 B보다 두껍다라고 그랬는데 두꺼운 구름원이 한랭전선이 바로 형성되는 그 지점 이 부분에서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나타나는 부분은 B 부분입니다. 이 부분 A는 전선면이 거의 수평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두꺼운 전선면 부분에 형성되는 구름의 두께 당연히 B 부분이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시간당 강수량 B가 C보다 많을 것이다. 단면에 ABC 각 지점의 위치를 표시하면은 A 지점은 이런 위치, 그 다음에 B 지점은 이런 위치, C 지점은 이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이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는 이 부분이지요. 이 부분 B가 제일 강수량이 많습니다. C는 층운형 구름이 형성되고 이 온난전선하고도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A도 한랭전선보다 훨씬 뒤쪽에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이 B보다는 적죠. 그래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이는 곳은 B입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틀렸다고 그랬죠. 두 전선의 단면이 나타나려면 y, y' 방향으로 잘라야 됩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6번 그린 칸은 어느 날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세로축이 높이고 가로축이 기온입니다. T1, T2, T3 점점 지상의 온도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날 T2 시기의 우리나라 주변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 순서는 T1, T2, T3이며 이 기간 동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가 이 관측소를 통과하였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관측소를 통과한 전선은 한랭전선이다. 온난전선이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은 따뜻한 공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의 기온이 점점 높아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점점 T1, T2, T3로 관측했다고 그랬는데
지상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온난전선이 통과한 것이 아니고 한랭전선이 통과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점점 그래야만 찬 공기 속에 들어가서 점점 기온이 T1, T2, T3로 점점 낮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기억, 관측소를 통과한 전선은 한랭전선이다. 맞습니다.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은 찬 공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점점 기온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온대저 기압의 중심과도 멀어지기 때문에 기압은 점점 이 그림과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는 T1 시기보다 T2 시기에 더 크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는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2km만큼 올라가는데 기온이 어느 그래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T1 그래프에서 제일 높이에 따른 2km 올라가는 동안에 제일 기온이 많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는 T1에서 제일 크게 되고 그 다음에는 T2, 그 다음에는 T3의 순위 됩니다. 그래서 니은 T1 시기보다 T2 시기에 더 크다 틀렸지요. T1 시기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디귿 T1, T2, T3 시기로 갈수록 지상의 평균 기압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조금 전에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온대저 기압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찬 공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와 같이 점점 기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낮아진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7번 그림 가는 장마전선이 발달한 어느 날 우리나라 부근의 지상 일기도를 나는 같은 날 12시간 누적 강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근의 그림 날을 보면은 장마전선이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의 한 30도 부근에 강수량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 장마전선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부근의 장마전선은 북쪽의 한랭다습한 오츠케 기단과 남쪽의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초여름에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나서 형성이 됩니다. 초여름에는 이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선이 이동하지 않고 장마전선이 이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부근에 멈춰 있기 때문에 장마전선은 정체전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첫 번째 옳은 거 고르기. A는 이동성 고기압이다. 오츠케 기단이 바로 A 기단인데 오츠케 기단은 굉장히 규모가 큰 기단이지요. 쉽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아니고 정체성 고기압입니다.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기단이기 때문에 북태평양 기단 또한 정체성 고기압이 됩니다. 북태평양 기단도 정체성 고기압을 형성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그 다음에 오츠케 기단도 정체성 고기압입니다. 오츠케 고기압을 만들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역에서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여기가 기역인데 이 지점을 기준해 가지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한 1016 헥토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기압이 1004 헥토파스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역을 기준해서 오른쪽이 고기압, 왼쪽이 저기압이 되는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지요. 그래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니은 틀렸지요. 서풍 계열이 아니고 동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동풍 계열의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공기의 상승 운동은 대체로 디귿보다 니은에서 강했을 것이다. 이 부분이 디귿이고 이 부분이 니은인데 왼쪽에 있는 니은 부분의 색깔이 더 검지요. 강수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강수량은 니은에서 디귿보다 많습니다. 강수량이 많으려면은 더 두꺼운 저근형 구름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상승 기류 또한 강해야 되지요. 그래서 공기의 상승 운동은 대체적으로 니은에서도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니은에서 강했을 것이다. 디귿 맞았습니다. 8번 그린 가와나는 각각 서로 다른 날에 어느 관측소 부근을 통과한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에 의한 기압, 기온, 풍향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온대저기압이 통과한 시기에 관측소에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모두 통과했다. 자,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는 먼저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하지요.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는 따뜻한 공기 속에 있다가 찬 공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온이 크게 상승을 합니다. 가그래프와 나그래프 중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게 상승하는 그래프는 점선 그래프지요. 그래서 이 나그림이 바로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의 그림이고, 이 점선 그래프가 바로 기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바로 온난전선이 통과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점선 그래프가 기온을 나타내 주고 있고, 요 T2와 T3 사이에 온난전선이 통과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랭전선이 통과하는데,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은 따뜻한 공기 속에 있다가 찬 공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기온이 낮아지게 되죠. 크게. 그래서 요 점선 그래프에서 보면 기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향은 점으로 보면 됩니다.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동풍이 불지요. 남동풍이 불고, 그 다음에 풍향이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온난전선이 통과된 뒤에는 남서풍으로 바뀌는데, 이 점의 풍향도 바로 남서풍 맞지요. 그리고 또 한랭전선이 통과한 뒤로는 북서풍으로 바뀌는데, 점의 표시를 보면은 북서풍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의 그래프가 바로 풍향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의 그래프는 풍향 변화, 그리고 점선 그래프는 기온이라고 그랬죠. 이게 기온.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실선 그래프가 바로 기압을 나타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온난전선이 통과하게 되면은 찬 공기 속에 있다가 따뜻한 공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압이 이렇게 낮아지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랭전선이 통과된 뒤에는 따뜻한 공기 속에 있다가 찬 공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압이 다시 높아지지요. 그래서 실선 그래프는 다 같이 기압을 표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하고 나 중에서 점선 그래프는 기온, 그 다음에 실선 그래프는 다 같이 기압, 그리고 검은 점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풍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 그림은 기온, 기압, 풍향이 크게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의 그래프이고, 그리고 가는 열대저기압이 관측소를 통과한 그래프로 봐야 됩니다. 열대저기압은 열대지방 바다 위에서 형성되는데,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형성되는 저기압이 아니고 따뜻한 공기 속에서만 형성되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온, 기압, 풍향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지요. 그래서 가는 열대저기압이 통과한 풍향, 기압,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고르기. 자, 기업 관측소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나그래프를 보면은 풍향이 남동풍에서 남서풍, 그 다음에 북서풍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북반구지요. 맞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온대저기압이 지날 때 풍향 변화가 남동풍, 그 다음에 남서풍, 북서풍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그래프는 북반구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 모습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만약에 남반구라면은 풍향 변화가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지요. 그래서 남반구에서도 처음에는 북동풍,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북동풍,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 통과된 뒤에는 북서풍, 그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된 뒤에는 남서풍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북동풍, 북서풍, 남서풍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남반구입니다. 북반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 남반구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북반구에서의 그래프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 관측선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열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통과 시 관측 결과이다. 맞지요? 가그래프에서는 풍향, 기온, 기압 그래프가 시각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가는 열대저기압 통과 시 관측 결과이다. 맞습니다. 디귿, 나에서 관측선은 저기압 중심 이동 경로에 대해 왼쪽에 위치한다. 나에서는 기온, 그 다음에 풍향, 기압이 시각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모두 통과하는 지역이 되어야 하지요. 이 온대저기압 이동 경로를 녹색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온대저기압은 편서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 경로를 녹색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대저기압의 이동 경로보다 관측소의 위치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죠. 남쪽. 그래야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모두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소의 위치는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보다 남쪽 또는 이동 경로의 남쪽이면은 오른쪽이 되지요. 이동 경로의 오른쪽 또는 남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만약에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의 북쪽에 위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전선이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에 대해 남쪽 또는 오른쪽 이렇게 해야 맞는데 여기는 왼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틀렸습니다. 9번 그린 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저기압 A, B가 여기 위에 있는 저기압이 A, 밑에 있는 저기압이 B입니다. AB가 발달한 우리나라 부근의 지상 일기도를 나는 A와 B 중 어느 하나에 의한 내린 비의 시간당 강수량 분포를 레이더 영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중 하나이다. 먼저 B를 보면은 등압선 간격이 아주 좁고 등압선이 원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B의 저기압은 열대저기압입니다. B가 열대저기압. 그리고 A의 저기압은 등압선이 타원형으로 나타나고 등압선 간격이 넓기 때문에 A의 저기압은 온대저기압으로 봐야 됩니다. 온대저기압에서는 두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앞쪽에 온난전선이 만들어지고 뒤쪽에 한랭전선이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앞쪽에는 찬 공기, 온난전선 앞쪽에는 찬 공기, 두 전선 사이에서는 따뜻한 공기, 그 다음에 한랭전선 뒤쪽에는 찬 공기가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림을 보면은 강수량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강수량 분포가 원형으로 나타나고 한 방향으로 늘어선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태풍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림은 열대저기압 태풍에 의한 강수량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하는 A의 강수량 분포이다. A가 아니라 B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에너지원, 태풍 에너지원은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날 때 그 속에 포함됐던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면서 응결열을 방출하죠. 잡열을 방출하는 것이 에너지원입니다. D은 그래서 맞았습니다. 태풍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잡열이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T귿 A가 중심기압이 낮아지면은 A는 온대저기압이라고 그랬는데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낮아지면은 B 열대저기압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진 않지요. 왜냐하면 열대저기압은 따뜻한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 속에서만 만들어지는데 온대저기압은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형성이 되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의 중심기압이 좀 더 낮아진다고 해서 성질이 전혀 다른 열대저기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10번 그림 가는 어느 시기에 북반구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태풍의 풍속 분포를 나는 이 시기의 태풍 구조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해상의 지점이다.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이쪽이면은 남동쪽이 되겠죠. 여기 동서남북 표시가 있기 때문에 남동쪽에서는 폭이 넓고 풍속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게 표시될수록 풍속이 강한데 중심부를 보면은 아주 검은 부분이 넓지요. 그래서 이쪽 남동쪽이 풍속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북서쪽은 폭이 좁고 풍속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동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이 구별이 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수직으로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A점인데 여기가 태풍의 눈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나의 그림은 태풍의 연직 단면도를 모식도로 나타내는 것인데 아래 부분에서는 공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전하면서 불어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상공에서는 반대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휘전하면서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발산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태풍의 이동 방향은 북동쪽이다. 맞다고 그랬지요. 이렇게 이동을 해야만 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이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압 효과만을 고려할 때 해수면의 높이는 A가 B보다 높다. 기압 효과만을 고려할 때 기압이 낮을수록 공기가 해수면을 누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집니다. 근데 A는 태풍의 눈이기 때문에 가장 기압이 낮지요. B보다. 그래서 해수면의 기압 효과만을 고려할 때 해수면의 높이는 A가 B보다 높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태풍의 상공에서 공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전하며 불어나간다. 아니지요. 시계 방향으로 휘전하며 불어나간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